남구 앞산 마을방송국 마음산책 옴니버스 시를 품따로 함께할 심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삶 속에 시를 품으며 조명해보는 시간으로 좀 더 삶이 향기롭고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코로나 세상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떠나지 않아 서로의 건강을 위해 만나자고 먼저 내밀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소통하고 공감하며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을을 전하는 마음으로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을 소개하겠습니다. 별 해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배,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세노루 프란시삼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불이 무성할 거외다.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은 이 시낭송을 통해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라고 말도 있죠. 며칠 전 가까이 지내던 지인분이 건강검진 갔다가 급성 폐결병 진단을 받고 2주 만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갑자기 공기를 같이 마실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른다 싶더라고요. 그분의 열정과 주변 사람들에게 늘 밝은 미소로 나누시던 그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면서 가슴이 점이 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없으신가요? 이 별 해는 밤 시에서 나타난 추억, 사랑, 그리움, 쓸쓸함, 어머니가 이 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영상시켜줍니다. 어림없이 살아왔던 저에게 반성과 앞으로의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느껴집니다.
또 한편의 시를 선물하겠습니다. 이 소개할 시는 이중관 시인의 구부러진 길. 이중관 시인님은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은 친구와 통화 중 외롭고 힘들다는 말을 듣고 시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인은 큰 어려움 없는 탄탄대로를 걷고 싶었고 쉽게 가고 싶었지만 손쉽게 사는 삶에서는 다른 이들은 폭넓게 이해할 수도 공감할 수도 없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돌계단을 오르면서 이야기할 때 그럴 때 오는 배움이 더욱 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굽은 길을 가는 것에 재미가 더해지고 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지 기대하면서 계속 가본다고 하지요. 저는 그동안 살아온 삶이 산이 부서지고 구불구불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후배인 미경이에게 참으로 그동안 고생했다라고 전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 구부러진 길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부러진 길. 이중관.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삶이 모두가 평탄하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지요. 삼키고 인내하며 꿋꿋하게 마음 다져가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살이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시인들의 시어 속에서 감동하고 마음 다스리기에 좋은 시 향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낭송 어떠셨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모두 알 수 있겠지만 하루하루를 돌아보며 아픔에는 그만하니 다행이고 기쁨에는 더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 그렇게 마음을 다독여 봅니다. 겸손과 배려와 사랑으로 안아주고 아픔과 고통의 길을 많이 걸은 사람에게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향기로 즐거운 하루를 만들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시를 노래하는 시를 품다 진행의 심관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마음 산책 옴니버스. 이번 시간은 소소한 행복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황정희입니다. 저는 대구 남구 대명사동에 살고요. 이제 70대에 들어선 할머니입니다. 학창시절 때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노트에 뭔가를 쓰는 걸 좋아했지요. 좋은 글귀나 시, 가사 같은 아무거나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끄적였습니다. 흰 종이에 볼펜이 매끄럽게 굴러다니는 느낌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되어도 굳은 손으로 겨우 잡고 뭔가를 씁니다. 하루는 동네 어귀에 앞산마을방송국 제작교육 플랜카드를 보고 제가 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듣고 배웠지만 이런 프로그램은 처음인지라 호기심에 교육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하려면 방송할 이야기를 글로 써야 한다길래 글쓰기를 좋아는 해도 잘하진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글도 방송이 될까 주저하면서 내놨는데요. 너무 훌륭한 글이라며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속으로는 나이 든 사람이 뭔가 한다기에 좋은 말을 해주는구나 싶었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새로운 거, 별다른 거,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일상에서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보잘것없지만 제게는 작은 기쁨을 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여러분에게 소소한 기쁨으로 다가가면 그것만으로 저는 족할 것 같습니다. 소소한 행복일기 직박구리 1편. 첫 방송이라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오늘 소소한 행복일기 전해드릴 이야기는 지난 여름 저희 집 정원에 찾아온 직박구리 이야기입니다. 2021년 8월 2일 발견 당시 나에게 찾아온 직박구리는 집을 조금 지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매미 울음소리와 새 지저귀는 소리가 요란하다. (2년) 전 2마리의 새끼를 부화시켜 떠난 부부새가 또 찾아왔나 보다 했다. 살다 보니 금방 창문 바로 앞 나뭇가지 사이 둥지 아래는 흰 천조각과 가느다란 실들로 만들어져 있었다. 이틀째는 제법 많이 지었네. 3일째는 둥지가 거의 다 완성 단계로 어미새가 앉아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사진 찍기가 원활했다. 가장 안전한 곳이라 선택한 것 같아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와 관심을 가지려 한다. 사진을 찍다가 눈이 마주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집 짓는 것에만 열중인 직박구리의 사랑이 느껴진다. 너무나 궁금해 봄에 찍어봤던 이름 모를 새의 사진을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직박구리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 직박구리가 놀다 갈 때마다 마음마저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엄청 시끄럽고 수다쟁이다. 사람 보고도 도망가지도 않고 자기보다 덩치가 크든 작든 다른 새한테 시비도 잘 걸어서 조폭새라고도 한다. 못 먹는 것도 없다. 꽃과 열매, 곤충 다 먹는다. 생김새도 정말 난폭하게도 생겼다. 맑고 청아한 울음소리도 끝내준다. 모두들 사진 찍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난 운이 좋은가 보다. 바로 금방 창문만 열면 찍을 수 있으니까.
TV에서는 코로나로 연기되었던 도쿄 올림픽이 한창이다. 나에게 집밥구리가 찾아왔던 기쁜 소식처럼 우리나라 배구도 한참 선전 중이다. 배구처럼 우리 집으로 찾아온 집밥구리도 떠나는 그날까지 선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4, 5일간 이틀은 조용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했나 보다 했더니 보금자리를 지으려고 부부 집밥구리가 여기저기 부지런하게 돌아다닌다. 그 결과 좋은 둥지가 완성되었다. 24절기 중 입주인 오늘 동그랗고 튼튼하게 지은 집에 2개의 알이 포착되어 찰칵. 너무나 신기하다. 생명의 신비를 순간 코끝이 찡하다. 상고를 겪었을 어미새가 가엾게도 느껴진다. 죽밥구리로 인해 아침이면 나의 핸드폰이 바빠진다. 카톡 친구들도 소식이 궁금한지 알을 몇 개나 낳았니? 동그랗게 섬세하게도 인테리어며 색도 조화롭게 잘도 구성되었다 하며 훌륭한 건축가 못지않다고 칭찬이 자자했다. 부화 잘해서 이소까지 아무 탈 없이 잘 키워서 행복한 가족 이루길 바랄 뿐이다. 8월 9일 오늘도 하나를 낳아 4개가 되었다.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듯 둥지를 떠나지 않고 있는 걸 보니 알 사형제가 부화하기까지 무탈하기를 마음속으로 빌어야지. 알을 품기 시작해 오늘이 5일째이다. 어젯밤 소낙비가 내려 걱정되었는데 아무 일이 없어서 다행이다. 직박구리는 참새목 직박구리과의 한 종으로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텃새이다. 몸 길이는 28cm 정도이며 몸은 대체로 갈색을 띈다. 특징 형태는 머리와 목은 회색으로 깃털 끝은 뾰족하고 엷은 잿빛이다. 귀깃 끝에 흰색 얼룩 무늬가 있다. 뿌리는 검은색이고 홍채는 세피야 갈색이다. 깃 가장자리는 흰색이고 다리는 갈색이다. 8월 9일에서 8월 20일까지 12일이 되니까 한 마리의 새 생명이 세상에 태어났다. 가을 장마가 시작된 요즘의 날씨까지 변덕을 부린다. 8월 21일 또 한 생명의 탄생. 2, 3일이면 부화가 끝이 날 것이다. 직박구리 사형제가 무사하길 마음속으로 빌어본다. 나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걸까?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 둥지를 보니 남아있던 2개의 알도 다 부화한 것이다. 아침까지 2마리였는데 오후 1시경에 남은 2개의 알이 성공적으로 부화하였다. 새끼가 부화하고 첫째 날 어미새는 먹이 사냥에 바빠진다. 새끼들의 체온 유지를 위해 품기를 해야 한다. 나는 역할이 많아 고생하는 집밥구리의 삶을 관찰해 보려 한다. 새끼들도 어미새의 재치를 아는지 먹이를 서로 달라고 큰 입을 벌리고 머리를 흔든다. 누구에게 줘야 할지 넣었다 뺐다 테스트를 한 후 한 마리에게 벌레를 먹인다. 직박구리 이야기 일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올해 찾아온 직박구리가 2년 전 우리 집을 찾아온 그 직박구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직박구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인연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다시 찾아온 인연이라 생각하면 더 행복해지니까요. 인연이란 꼭 사람과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숨쉬는 것들과 맺는 관계가 아닐까요? 제게 온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직박구리 이야기 2부는 다음 방송을 기다려 주시고요. 기온차가 크니 건강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마음산책 옴니버스 소소한 행복일기의 황정희였습니다.